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천투는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오후면 남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밤 사이가 최대 고비 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4도, 경주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3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해상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초속 3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임시시장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마련한 물품들이 모두 타버렸던 상인들은 다시 힘을 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킨 영덕시장. 점포 79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마련한 물건들은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화재 발생 열흘 만에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4,000제곱미터 부지에 이런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고 이런 컨테이너 건축물이 점포로 48동 마련됐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각종 과일과 채소부터 수산물까지 힘들게 다시 장만한 물건들로 상인들은 분주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한단은 얼마예요? 이거 14,000원이요. 손님들은 화마에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품권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래 뭐 만들어 주있기래. 우리도 이래 장사를 하지. 안 만들어면 주면은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있나? 안 그래? 고맙지. 하지만 비 가림막과 냉동 창고 등이 없어 당장 비가 오면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거 많이 비 와버리면 장사를 못해요. 하루 이틀 안 팔리는 물건은 다 재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냉동창고, 비가르마. 영덕군은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만에 저희들이 시장을 개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조금 보완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빠르게 보완해서 경북도가 영덕시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시시장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률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합니다. 지진특별지원단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시청과 흥해, 장량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서 추가 서류 구성을 비롯해 피해 조사와 재심의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재심의권 인정률은 10% 정도로 낮지만 추가 증빙 서류를 잘 갖추면 인정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의 청년층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자 대구시가 떠나는 청년층을 잡기 위해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부터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도심 역세권 등 기반 시설이 좋은 입지에 행복주택 6,000채를 포함해 임대주택 15,000채를 청년층에게 새로 공급합니다. 이미 발표한 물량까지 2025년까지 24,000여 채가 공급됩니다. 또 임대료와 보증금 이자가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대구형 청년 희망주택 4,000채를 공급합니다. 당장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내년부터 2,500채에 15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는 정착 유도를 위해 전세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층 전월세 보증금 융자 이자와 청년층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2025년까지 3만 2천 가구에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금 융자 이자는 2025년까지 1,300가구에 연간 최대 126만 원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8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대구의 청년 가구 수 18만 가운데 자가와 사택 등을 제외한 무주택 청년 가구는 약 10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10만 가구 가운데 55%인 5만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진입 청년들의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외지로 나갔던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우리 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는 일자리와 더불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역의 청년 유출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함께 청년 주거 대책까지 대폭 내놓으면서 빠져나가는 청년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신규 부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공모 후보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주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과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다시 추진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다시 후보지를 공모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2019년 7월 새로운 처리시설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고 응모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해 1순위 개동동, 2순위 청하면 상대리, 3순위 흥해읍 덕장리, 4순위 오천읍 강명리 순으로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 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돌봄교실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빵이나 과자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50명 남짓인 봉화군의 한 면단위 초등학교. 이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 아동은 9명인데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배를 채울 간식을 돌봄교사가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 봐야 동네 가게에서 파는 과자가 전부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식품 업체도 배달을 선호하지 않고 주변에는 음식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동네 마트나 이런 데를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구매를 해갖고 오고 그만큼 영양가도 안 되고 2주에 겹치는 과자도 있고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시단위 학교도 간식의 질은 수준 이하입니다. 이 학교는 업체가 간식을 배달은 해주지만 단가가 1,500원인 탓에 질 낮은 식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딱 보고 저희가 오늘 이거 아이들 안 먹겠다. 왜냐하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불량식품들이 나올 때도 있으니까 딱 그거 보면 많이 남죠. 방학 때는 돌봄교실에서 급식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급식의 질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 그 도시락 4,000원짜리가 오면 반도 50%도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매일매일 도시락집이니까 튀긴 음식. 매일 튀긴 음식이 오니까. 돌봄교실의 급식,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즉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한 해 예산은 5조 원. 경북교육청의 회계 지침에는 돌봄교실 아동 1인당 간식비는 최대 3,000원, 급식비는 최대 8,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는 반토막짜리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급식과 간식과 관련된
관심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심히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 교실 급식 문제를 개별 학교 책임으로 미룬 사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대학 일자리 센터가 이번 달부터 비대면 온라인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전략, 전현직 전문가 직무 특강 등 4개 과정 18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2학기에 6천여 명이 수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국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특강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몰카 범죄, 교육 현장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또 말썽입니다.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몰카 탐지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실효성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선이나 무선 카메라에서 생기는 미세 주파수를 탐지해내는 이른바 몰카 탐지기입니다. 대구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1년에 2차례 경찰서나 구청에서 이 장비를 빌려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9년엔 2,600만 원을 들여 350여 개 학교의 점검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겼습니다. 몰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부터는 학교 자체 점검으로 돌렸습니다. 이거를 차라리 아이들의 정서 행동이나 아이들한테 좀 학습이나 또 심리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점검 업무는 주로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떠안았습니다. 몰카 설치는 주로 내부 소행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인의 소행으로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알고도 사실 조금 안일하게 내부 점검반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라는 게 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교사노동조합은 또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맡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점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다음 달 열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과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다수의 집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발언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점 단속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해 운동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와 인사, 1대1로 직접 전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등은 가능합니다. 송이 주산지인 영덕과 울진에서 송이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영덕은 지난 7일, 울진은 10일부터 송이 공판을 시작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올해는 송이 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날씨 상황만 맞으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 등 잦은 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12일 기준 1등급은 킬로그램당 58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찬투는 현재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내일 밤부터 금요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오후면 남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금요일 새벽부터 밤 사이가 최대 고비 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과 영덕, 울진이 24도, 경주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3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해상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리 지역에서 초속 3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